빚에 시달리던 파산자가 살기 위해 선택한 이것.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무너진다. 하지만 어떤 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어떤 이는 그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선다. 이 이야기는 후자에 속한 한 남자의 이야기다. 1. 화려했던 시작. 그러나 속은 빚으로 가득했다. 김성우는 한때 누구보다 바쁜 사람이었다.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며 새벽부터 밤까지 현장을 뛰었다. 직원 7명, 월 매출 수천만 원. 겉보기엔 제법 성공한 가장이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껍데기 속에는 빚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자재 대금을 미리 결제해야 했고 고객이 돈을 늦게 주면 현장은 멈췄다.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그는 카드론을 썼고 대부업체에서 단기자금을 빌렸다. 이번 공사만 잘 끝나면 다 갚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버텼지만 경기가 급격히 식으며 고객의 결제는 미뤄지고 회사는 연체의 늪에 빠졌다. 사장님, 이번 달 이자도 밀렸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다음 주엔 돈이 들어옵니다.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지만 이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현실은 남아있지 않았다. 이 파산, 그리고 인간 이하의 삶. 결국 회사는 문을 닫았다. 남은 것은 5억 원이 넘는 채무, 밀린 월세, 그리고 아내의 차가운 한마디였다. 당신은 늘 괜찮다고만 했잖아요. 이제 나도 모르겠어요. 그날 이후 그는 가정도 잃고 신용도 잃은 사람이 되었다. 지하 월세방 한 칸에 남은 가재도구 몇 개. 휴대전화는 압류 통보로 울려댔고 카드사는 매일 같은 목소리로 독촉했다. 김성우 씨 맞으시죠? 미납금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대답할 힘도 없었다. 세상과 단절된 채 하루하루를 숨만 쉬는 삶으로 버텼다. 어느 겨울 새벽 그는 자신에게 물었다.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냥 끝내면 편하지 않을까? 그러나 그 순간 창밖에서 들려오는 성가대 연습 소리가 귀에 들어왔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 단조로운 멜로디가 그의 마지막 이성의 끈을 붙잡았다. 3. 선택 살기 위해 일단 움직인다. 그는 다음날 새벽 낡은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갔다. 뭐라도 해야겠다. 그냥 걷자. 그렇게 걷다 보니 도심 외곽의 한 무료 급식소 앞에 도착했다. 봉사자들이 김치찌개 냄비를 나르고 있었다. 그는 용기를 내어 다가가 이렇게 물었다. 저 혹시 저도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봉사자는 잠시 놀란 듯 하다가 웃으며 말했다. 그럼요. 설거지라도 해주시면 큰 힘이 돼요. 그날 이후 성우는 매일 아침 그곳을 찾았다. 처음엔 무료로 밥을 얻어먹기 위해서였지만 점차 그는 돕는 사람이 되어갔다. 하루 3시간 설거지, 국 떠주기, 청소, 작은 일들이었지만 그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 성우 아저씨가 오면 주방이 환해요. 한 자원봉사 대학생의 말에 그는 오래간만에 미소를 지었다. 4. 그가 선택한 이것 다시 일어서는 봉사와 정직한 노동. 어느 날 급식소를 운영하던 원장 목사님이 물었다. 성우 씨, 혹시 일할 생각 있나요? 우리 교회에서 새로 세탁소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그는 잠시 망설였다. 저 세탁은 해본 적이 없는데요. 괜찮아요. 배우면 되죠. 중요한 건 성실한 마음이에요. 그렇게 시작된 교회 공동체 세탁소의 첫 직원.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그는 한 푼 한 푼을 저축하기 시작했다. 빚독촉 전화는 여전했지만 이제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제가 조금씩이라도 갚겠습니다.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비록 작았지만 그에게는 자존심을 되찾는 선언이었다.
시간이 흘러 2년 뒤 그는 마침내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으로 파산 면책을 받고 세탁소의 정식 직원으로 등록되었다. 무너졌던 삶이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새로운 삶의 의미 돈이 아니라 사람을 남긴다. 3년째 되던 해 세탁소는 지역사회의 사랑방이 되었다. 그는 세탁물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누군가 말했다. 이 집은 세탁소 냄새보다 사람 냄새가 더 나요. 그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웃었다. 이제야 내 인생이 사람답게 돌아왔구나. 주말이면 여전히 급식소를 찾는다. 이젠 설거지가 아니라 새로운 자원봉사자들을 교육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는 종종 이렇게 말한다. 내가 살기 위해 선택한 건 돈이 아니라 봉사였어요. 누군가를 돕는 순간 나 자신이 다시 살아났거든요. 6. 절망 끝에서 피어난 희망. 그는 여전히 부자가 아니다. 하지만 빚의 고통 속에서 배운 단 하나의 진리는 사람은 누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에게 인생의 재기는 화려한 복귀가 아니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남의 손을 잡을 수 있을 만큼의 여유를 갖는 것, 그것이 진짜 회복이었다. 살기 위해 선택한 이것은 봉사였습니다. 돈이 나를 살린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살릴 때 비로소 나도 살아났어요. 그는 말한다. 이제는 빚이 아니라 은혜를 갚으며 살고 싶어요. 그가 걸어온 길은 쉽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절망 속에서도 움직이는 선택을 했다. 살기 위해 택한 그것은 도피가 아니라 행동이었다. 그리고 그 행동이 결국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열었다. 오늘도 그는 세탁소 문을 열며 이렇게 중얼거린다. 내 인생, 이제 진짜 깨끗하게 빨아내는 중이야. 빚과 파산으로 모든 걸 잃은 사람이라도 살기 위해 선택한 선한 행동이 결국 그를 다시 살린다. 삶을 바꾸는 힘은 돈이 아니라 움직임과 봉사에 있다.